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금 PD입니다. 오늘은 지난 144회였죠. 그 지찬솔 작가님이 쓰셨던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 이제 그 에피소드 때 함께 이제 지찬솔 작가님과 나오셨던 이제 그때는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출판사 대표의 입장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좀 이분을 작가님으로서 좀 또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녹음할 때 꼭 다시 출연해 주십사 말씀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사 대표가 아니라 작가 소재용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이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소재용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재용 작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또 이게 두 번째 또 나와주셨는데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지찬솔 작가가 썼던 비록 영업의 고수는 아니지만 그때 출판사 대표로 출연했던 소재용 작가고요. 오늘은 또 작가로서의 제 모습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글을 써왔는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불금 PD님 초청을 흔쾌히 제가 감사함으로 수락하고 네.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다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녹음한 시점으로는 이제 명절 지나고 얼마 안 쓴 딱 그 직후인데요.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저희는 이제 다행히도 양가가 다 한 동네에 있어서 오가는 시간이 편안했고요. 네. 근데 애가 셋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빡셌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디 이동하는 게 제일 큰 맞습니다. 미션이죠. 지난 방송 이후 그러면 잘 지내셨어요? 그 뒤로 이렇게 잘 또 녹음을 해주셔서 팟캐스트 잘 들었고요. 그 뒤로 저도 이제 금책바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금책바의 나름의 이제 애청자가 돼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여러 개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아까 저희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는 사실 이제 그 지찬솔 작가님이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보니까 사실 소재용 작가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못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요. 네네. 우리 지 작가님이 상당히 들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있는 그대로 잘 그냥 꾸밈 없이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분이 또 작가님으로서 또 계속 활동도 하시고 또 글쓰기 관련된 이런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출판 쓰신 책의 어떤 제목들을 보니까 저는 좀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증도 생기고 해서요. 이렇게 또 다시 모시게 되었고 지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이제 또 들으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작가님 지난 방송을 못 들어보시고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제가 한번 그 작가님 소개 멘트를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재용 그것이 누구의 삶이든 마땅히 기억되어야 한다고 믿는 작가. 잊혀져간 스포츠 레전드의 삶을 복원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다. 그의 데뷔작 굿플레이어, 부제의 내가 사랑한 선수들. 굿플레이어가 소명의 시작이었다면 다음 작품 MVP 유두열은 소명을 향한 힘찬 돌진이었다. 그리고 이번 작품 전자슈터 김현주는 소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도전이었다. 글쓰기로 존재를 연결하다. 라는 테마를 가슴에 품고 살기 원하는 라이프라이터. 이렇게 제가 소개를 이제 지난번에 드렸고 이번에 다시 이제 드리게 됐는데요. 자, 일단 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맞습니다. 굿플레이어라는 책. 이제 부제도 이제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사랑한 선수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운동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서점에서 목차를 보니까 저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어떤 선수들에 대한 책을 2권을 쓰셨기 때문에
그거보단 분량이 좀 적지만 예. 적은 분량으로 한 대여섯 분 정도 소개하신 거 아닐까라는 예.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확인을 했다가 엄청 많은 맞아요. 운동 선수분들을 소개하시는 거가 예. 목차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제가 조금 제 이제 과거사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학부 때 전공은 신문방송학과를 했어요. 그때는 네. 꿈이 기자였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신학을 하게 되면서 네. 신문방송학과에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은 이제 지우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하면서. 근데 네. 신학을 다 공부하고 나서 저의 앞길에 대해 고민하다가 글쓰기를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배울 때도 꿈은 기자였거든요. 근데 기자에 대한 꿈은 접었지만 글쓰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떤 글쓰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미 기존에 써왔던 글들도 있었고 제가 진짜 나답게 좀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글이 뭘까 생각해보니 스포츠 선수에 대한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스포츠를 볼 때 관점이 다른 게 어떤 뭐 전술이나 혹은 뭐 어떤 뭐 승부, 뭐 이기고 지고에는 관심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는 그 선수가 경기를 통해 느낄 감정이나 이 선수가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그 선수의 삶에 있어서 늘 그런 거에 좀 더 눈이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걸 중심으로 기획을 해보자 싶어서 2016년 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서 정말 한번 내가 원하는 글을 써보자 한번. 남들이 원하는 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글을 나의 목소리를 세상에 한번 던져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 60명 정도 된 선수를 좀 컨셉별로 분류했어요. 조금 독특하게. 네. 뭐 압도적인 선수들, 뭐 고마운 선수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기획해서 나온 이제 스포츠 에세이. 그게 굿플레이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뭐랄까 기존에 잘 없는 부류의 약간 글쓰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신선했고 원래 좀 운동을 그러면 좋아하셨던 거죠? 예, 안 그래도 이제 PD님이 사전 질문지를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보고 좀 정리해봤는데 정확히 말하면 운동을 정말 좋아하다가 성인이 되고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굉장히 외향적이었는데 약간 내향적인 성향도 커지면서 네. 이전에는 주로 이제 단체 경기나 단체 스포츠를 좋아했다면 지금은 단체 스포츠를 이제는 보는 걸 좋아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그냥 뭐 조깅을 한다거나 개인적 운동 좀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보는 건 지금도 너무 다 좋아하고요. 종목 가리지 않고. 네네네. 뭐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좀 분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고마운 선수들 이렇게 해서 딱 하셨고, 예. 미안한 선수들 이렇게도 예. 하셨고, 미워했던 선수들 네, 이런 또 그러니까 좀 약간 보면서 속상한 약간 그런 마음이 들게 한 선수들인 것 같고, 슬픈 선수들, 신비로운 선수들, 아쉬운 선수들, 압도적인 선수들, 짠한 선수들, 피 끓는 선수들, 한결같은 선수들. 총 10챕터로 하셨네요. 예. 혹시 그러면 이 중에 뭐 이걸 꼭 가장 꼭 원픽을 꼽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가장 좀 좋아하시는 운동선수는 이분들 중에 혹시 누가 제일 좋으신? 제가 녹음하러다 생각해봤는데요. 네. 한 3명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 선수로는 뭐 역시 저희 세대는 마이클 조던이죠. 그렇죠. 네, 마이클 조던은 뭐 다른 선수랑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성장기 때 최고의 판타지 스타였으니까. 그렇죠.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더 라스트 댄스라고 당연히 보셨겠죠. 네. 뭐 여러 번 봤고요. 거의 다 봤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선수로는 2명인데요. 한 명은 유종범. 제가 혜태 골수 팬이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뭐 유종범도 실은 혜태 팬이라면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요. 예. 그 선수가 보여줬던 어떤 다이나믹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여전히 지금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농구 선수로는 제가 전희철 선수를 좋아했어요. 전희철 멋있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한창 농구 보는 거 좋아하고 할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전희철이 프로 때 모습 말고 고려대학교 농구부 시절의 전희철 모습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선수가 이제 SK 코치로 있는데요. 코치로 가끔 TV로 봐도 지금도 너무 설레요. 보면은.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책 작업을 하다 우연히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정말 제 앞을 지나가는데
진짜 아이돌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두근두근 막. 네, 정말로. 사진도 한번 찍고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그때 모습 그대로 그냥 핸섬하면서도 슬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선수가 저한테는 여전히 너무 이제 기억에 남고 꼭 만나고 싶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뭐 마이클 조던은 뭐 입이 아프죠. 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넷플릭스에서 그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맞아요. 사실 지금 세대들은 뭐 이름은 당연히 들어봤겠지만 그렇죠. 그 플레이를 사실 곱씹어 볼 만한 그런 계기가 없었을 맞아요. 거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유튜브로 봐도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죠. 그렇죠. 정말. 저도 뭐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지방에 살아가지고 그때 뭐 사실 인터넷 이런 것도 없을 때라서 누가 어디서 비디오로 녹화해가지고 가끔 그런 걸 이제 틀어가지고 보고 막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플레이 스타일 다르잖아요. 그때도 AFKN 시대였죠. 인터넷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제 뭐 마이클 조던은 정말 뭐 신이죠, 신 거의. 지금도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어요. 조던을 한번 만나서 사진 찍는 거. 근데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기자분한테 들었는데 마이클 조던은 미국에서도 워싱턴 포스트급의 편집장급이 아니면 인터뷰 잘 안 해준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해태 팬이셨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제 기아 팬은 아니에요. 해태 팬이었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태 때가 너무 뜨거워서 기아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해합니다. 여전히 기아가 좋지만 아실 거예요. 해태 시절이 너무 뜨거워서 기아 타이거즈는 해태 느낌이 좀 안 나요, 실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좀 아쉬워요. 가령 두산 같은 경우는 좀 스포츠 얘기를 빠지지만 계속 그 흐름이 가는 것 같은데 기아는 해태랑은 조금 느낌이 저로서는 팬으로서는 달라서 예전 같은 열정은 안 생기더라고요. 작가님이 그럼 생각하시는 해태는 어떤 팀입니까? 저도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해태 팬이고 이래서 상남자? 상남자의 느낌. 그리고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싸그리.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빨간색 호랑이. 건빨색이죠. 건빨색이 주는 강렬함이 진짜 뭐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들떠요. 그렇구나. 저도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그 전라남도 순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사실 그렇죠. 저도 정말. 막 기억나는 게 마지막에 그 고3 때였는데 그때가 이제 해태로서 마지막 딱 진짜 더 라스트 댄스 같은.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한국 시리즈 우승하던 때 이제 야자할 때 이제 딱 우승이 확정될 때 이제 막 그런 추억도 나고요. 정말. 근데 그리고 정말 유격수일 때 이종범은 사실 진짜 대체 불가의 선수긴 했죠. 그 5년이 너무 강렬해서 뭐 그 후에 플레이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그게 너무 강렬해서 다른 뭐 나머지를 뭐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나중엔 그래도 이종범은 그냥 그 5년만으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그때 정말 잘할 때는 도루로 아니 볼넷으로 1루에 출루했는데 3루까지 도루해서 그 뭐죠? 희생 플라이로 맞아요. 한 점 무조건 들어오게 안타 하나 없이 그냥 득점을. 그러니까요. 대단한 선수였죠. 또 이렇게 재밌네요. 전 해태 얘기만 해도 2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재들이라서.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책 다음에 이제 MVP 유두열, 전자슈터 김현준, 이제 약간 확장판 같은 느낌으로 이제 뭐랄까 좀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두 권을 쓰시게 된 계기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VP 유두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고 이제 그 플레이어를 제가 쓰고 나서 이게 저랑 친했던 제가 좀 멘토처럼 따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따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고등학교 친구가 유두열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유두열 선수가 이제 암투병 끝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교회 교인이었고 그래서 내 친구 유두열의 삶을 좀 잘 담아주면 좋겠다.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한 달이 건너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죠. 왜냐하면 그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한 60명 되는 선수를 쫙 펼쳐놓은 거였다면은 한 선수의 삶을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실은 처음에 걸렸던 게 질문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혜태 팬이잖아요, 실은. 혜태 팬은 네. 롯데 팬이랑 좀 거리가 멀잖아요. 아, 좀 실은 네, 또 사실 결도 좀 그런 게 다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머뭇거렸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좀 한 선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 싶어서 흔쾌히 수락하고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자슈터 김현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예. MVP 듀얼 선수 그 책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한번 다른 종목으로 건너가 보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저랑 같이 이 책을 기획하던 이제 기획자님이 있었는데 출판 기획자. 네. 이제 그분이랑 같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비슷하게 떠오른 인물이 우리 김현준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워낙 선수로서 대단했고 정말 그리고 또 모범적이었고 생각보다 그 선수에 대해서 많이 나중에 조명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래서 딱 우리한테 적격이다 싶어서 2017년 한 겨울부터 이제 기획이 들어가서 네. 가족분이랑 이제 만나서 좀 허락도 받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서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네. 그 두 권을 제가 다 읽고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뭐랄까 약간 책을 그 글을 풀어내신 방식과 책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좀 봤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면 뭐랄까 그 영상 다큐멘터리의 형식과도 좀 비슷하다라는 예.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말로 이렇게 글로 쭉 풀어내면 예,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예. 생각도 좀 들었고 되게 신선한 형식이었는데 예. 그 책, 그러니까 두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냥 저는 당연히 물론 사진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사진도 되게 많고 예. 그 인터뷰도 굉장히 꼼꼼하게 주변 인물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굉장히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인 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쭉 그냥 글로만 이루어진 거의 뭐 어떤 평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막 이렇게 좀 기억하고 싶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혜태 뭐 또 그 연장선도 기아의 팬이다 보니까 유디올 선수를 당연히 아는데 예. 아무래도 좀 잘 몰라서 예, 맞습니다. 좀 그렇긴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농구를 좋아하고 예. 이제 전자슈터 아무래도 김현준이 그래서 예. 조금 더 전 반갑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그 전자슈터 김현준을 쓰시면서 좀 어떤 점을 그 선수의 김현준 선수의 어떤 점을 좀 사람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으셨나요? 예.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김현준 선수를 미디어로 접했기 때문에 인성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우선 너무 위대한 실력의 소유자였으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로 아우라가 있어서 한번 그 작업에 뛰어든 거였고요. 막상 이 작업을 시작해 보니 발견된 이 선수 최고 미덕이랄까? 제가 독자한테 알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흔히 요새 워라벨이라 하잖아요. 네. 그 한참 예전 시대인데도 자신의 일과 가정에 대한 균형을 정말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 없었다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제 이분의 따님도 만나보고 이제 여러 번 만났어요. 이 가족들을 들어보면 정말 남편으로서 최고였고요. 아빠로서도 정말 최고였고 선수들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도 인성으로서도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선수로서도 천재의 스타일이었어요. 실은 김현 선수가 천재라는 걸 잘 모를 거예요. 대부분 뭐 천재하면 허재 선수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현준 선수도 농구에 대한 센스 그런 부분은 아마 거의 대한민국 거의 탑 레벨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선수의 천재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저도 정말 동감하는 게 그 시절 사실 80년대, 90년대잖아요. 그때 가장들은 사실 가정보다 당연히 뭐 일,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 예. 이런 거에 사실 몰두하고 당시의 예. 남자들 가장들이란 예. 그러기 마련이고 또 운동선수의 어떤 그런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 같은 예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약간 마초적이면서 예. 그렇게 좀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쭉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가정적으로 사셨구나.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예. 네, 좀 분이라는 신선하죠, 좀 실은. 들었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농구 대잔치 굉장히 좋아했고 볼 때 근데 삼성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기아 예. 어렸을 때는 훨씬 저는 예, 이제 연세대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기아 좋아했고 예. 허재, 강동희, 이 김유택 셋이 워낙 허동택. 네, 이
세 명이 강렬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삼성은 별로 안 좋아했어도 저도 이제 김현준은 진짜 그때 당시에도 예. 아, 이 사람은 진짜 리스펙 해야 된다.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책에도 이제 소개해 주시는데 그 이제 백보드슛, 뱅크슛 굉장히 예. 그 정확하시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안 거는 예. 문경은 선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문경은 선수도 사실 그 뱅크슛을 잘 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문경은 씨가 진짜 예. 김현준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예. 직접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만나봤어요. 어떠셨어요? 우선 문경은 선수보다 11년 선배예요. 김현준 그렇더라고요. 선수가.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배고. 그것도 좀 특이했어요. 예. 네. 김현준 선수가 문경은 선수를 되게 예뻐했고요. 문경은 선수에게 있어서 이제 멘토 이상의 어떤 뭐 진짜 인생의 큰 산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김현준 선수가 이제 거의 선수 생활 말년에 이제 신인으로 들어온 선수였고 굉장히 끔찍이 아끼고 뭐 농구뿐만 아니라 사석에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막 재밌게 놀고. 근데 물론 이제 문경은 감독님은 이제 농담 삼아 좀 힘들었다 막 웃으면서 11년 선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은 아무리 네. 놀더라도. 근데 그 정도로 어떤 농구 멘토 이상의 인생의 우정을 나눴던. 그래서 인터뷰 중간에도 문경은 감독님이 좀 이렇게 조금 눈시울이 붉어진 포인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여전히 그리워하고 또 되게 저희로서는 좀 기뻤던 것이 김현준 감독님 책이 나왔던 그 해에 또 문경은 감독님 SK 팀이 우승을 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네요. 나중에 네. 인터뷰 때도 여러 번 이제 김현준 선배에 대한 언급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조금 여담이지만 또 신기한 게 MVP 유디얼이 책 나왔을 때는 유디얼 선수의 이제 둘째 아들이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죠. 네. 지금도. 네네. 그 당시 이제 기아로 이제 시즌 중에 트레이드 됐는데 또 그 해 기아에서 우승을 했어요. 신기하게 저희가 그 책을 내면은 관련 선수나 혹은 막 가족이 우승을 하니까 저희가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뭔가 하늘이 도우시나 싶기도 하고. 네, 신기하네요. 예. 진짜. 근데 이거는 뭐 녹음에 편집될 수도 있는데 예. 그 유디얼 선수 아드님 유재신 선수요. 알아요. 네, 유재신 선수. 넥센에 있다가 네네네, 중간에 맞습니다. 기아로 트레이드 됐죠.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왔는데 당시에 뭐 어떤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탑급의 선수들에 대한 어떤 약간 뭐랄까 살짝 분석? 이충희의 스타일, 김현준의 스타일, 그리고 허재의 스타일, 약간 이런 것도 좀 담아져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저는 또 농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보면서 좀 동감이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충희, 허재는 굉장히 좀 뭐랄까 레전드, 물론 김현준 선수도 레전드인데 좀 일찍 이제 아무래도 좀 돌아가신 영향도 있겠지만 그 세 명의 스타일을 약간 설명해준 이것도 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충희 선수는 진짜 스몰 포드라고 했죠. 거의 전형적인 스몰 포드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면 김현준 선수는 약간 슈팅 가든데 어시스트도 좀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재는 약간 파이브 툴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슛만 따지면 이충희가 전 최고라 보고요. 물론 이거 논란이 아직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충희 선수보다 김현준 선수는 전반적인 농구 센스가 뛰어났고요. 그런데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래도 끝판왕은 허재가 아닌가. 그건 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정말 그렇죠. 퍼포먼스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네. 또 옛날 생각이 막 나네요. 그때 막 그 농구 막 그때는 또 엄청 농구 붐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니까. 마지막 승부 같은 드라마도 있었고. 그렇죠. 너무 재밌었죠. 연대와 고대의 어떤 라이벌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참고로 저도 전지철 선수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고대를 좀 더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네. 전 연대를 싫어했어요. 그 정도요? 네, 그렇구나. 근데 당시에 저도 그 현지엽과 전희철 플레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력적이죠. 네, 정말 매력적이죠. 맞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조금 이제 옛날로 좀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작가님 어릴 때는 좀 뭘 좋아하셨어요? 일단은 운동하는 건 다 좋아했고요. 정말 다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뭐 피구, 축구, 농구, 야구 정말 맨날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야 물론 운동 좋아했지만 또 공부도 슬슬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독특했던 게 네. 중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꿈이 스포츠 기자였어요. 예, 그냥 기자가 아니라 스포츠 기자. 디테일하네요. 디테일하죠. 스포츠 기자 되고 싶었던 게 그냥 선수들을 자주 만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떤 경기장에 직접 가면 거기 가면은 제가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도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선수들을 자주 만나려면 스포츠 기자를 해야겠다 싶어서 일찌감치 꿈이 스포츠 기자였어요. 그렇게. 그러면 질문제 없는 내용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까지도 실제로 신문방송학과를 이제 가신 건데. 예. 이제 신학을 또 갑자기 하시는 것도 좀. 예, 맞아요. 약간 좀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또 어떤 계기로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 되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이걸 들으는 청취자분들이 네. 다 종교가 다르실 테니까 좀 네. 종교색은 빼고 좀 일반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추구하는 글쓰기와 제가 관계 맺고 싶은 방식이 기자랑은 안 맞는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쓰는 글쓰기의 호흡이나 글쓰기 스타일은 기자적 글쓰기가 맞지 않고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만나서 대하고 싶은 방식과 기자에게 또 요구되는 관계 맺는 방식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네. 그 두 개가 맞지 않다는 깨닫고 나서 그게 더 적합한 직업은 신학을 거쳐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고민의 기간이 한 2년 있었는데요. 네. 내려놓을 때 너무 가뿐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마치고 나니까 기자에 대한 꿈은 여전히 뭐 확실히 접었지만 글쓰기나 사람과 관계 맺고 싶은 방식에 대한 어떤 저만의 가치에 대한 열망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글을 쓰게 됐죠. 졸업 후에도. 어쨌든 그 결과물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 책들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해 주시니까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기자의 글쓰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뭔가 사람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충만하시고. 예. 네. 사실 기사 이렇게 쓰면 혼나죠. 혼나죠. 많이 혼날 것 같아요. 네, 아마 악플 많이 달릴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이건 저널리스트의 글이 아니라 정말로. 네.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전자스토 김현준 책의 앞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어요. 읽어보셨겠지만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제가 감사를 표현했어요. 실은 저널리스트들이 쌓아온 데이터 위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쓰는 글쓰기에 대한 리스펙트는 여전히 있어요. 제가 다만 저랑 안 맞거나 제가 못 해낼 뿐인 것이지. 예,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글만 쓰시는 게 아니고 아예 또 출판사까지 직접 만드시고 책을 이제 출간하기 이제 시작하셨어요. 거기는 보니 이제 출판사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출판사 이름이 훈훈하다 할 때 훈훈 출판사입니다. 네, 이제 훈훈 출판을 만드셨는데 물론 이제 보니까 그 저자를 책들을 제가 쭉 보니까 저자를 직접 섭외하시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인터뷰어로서 또 책을 만드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훈훈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하나하나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대 서사를 그려갔던 사람보다는 서사가 작지만 그 작은 서사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뭐 KBS에서 여전히 인기 있는 인간극장 저는 그런 느낌의 스토리를 좀 담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이야기가 분명히 가치가 있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왔는데 단지 출판사에게 컨택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묵혀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끌어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고 싶고. 이제 쭉 저도 이제 출간 리스트를 좀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스태프 더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이게 저는 좀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뭐 부대 감독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인터뷰 하시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부대 감독님의 이야기는 제가 또 책으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첫 번째로 시작은 이 무대 감독님이 정말 무대 감독 현업 어떤 프로로 한 10년 정도를 뛰어온 분이었어요. 나이는 젊지만. 송병훈 작가님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자기 삶을 좀 책으로 담아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분을 알게 됐을 때 한번 책으로 담아내고 싶었고 서로의 니즈가 맞은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대 감독이라는 게 전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그냥 무대를 설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굳이 비유하면은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 같은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수와 공격수로 이어져서 경기의 판을 읽어야 되는. 그래서 인터뷰 하면 할수록 무대 감독이란 직업이 인생 자체를 너무 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만 들으면 정말 무슨 무대 감독 직무 설명서 같지만 송병훈이라는 사람을 통해 들여다본 무대 감독이라는 직업을 통해 들여다본 어떤 인생에 대한 뭐 교훈 혹은 인생 이야기 네. 네, 그런 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쭉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무래도 좀 쓰신 걸 제가 보다 보니까 예. 전혀 또 다른 분야의 예. 이런 또 이야기를 풀어내신 걸 보고 좀 예.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인터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그래서 느끼시는 인터뷰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세요? 아마 피디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조금은 저랑 뭐 결이 다른 인터뷰를 하고 계시지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제가 인터뷰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인터뷰이가 자기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라는 느낌을 줄 때, 그러니까 제가 좋은 질문을 던져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이 사람의 인생을 아끼는 마음 속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반응해서 정말 좋은 대답을 꺼낼 때 있잖아요. 이미 갖고 있던 대답인데 누가 물어봐주지 않거나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대답. 그 답이 나왔을 때 좀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뭐 그러니까 서면 인터뷰와 물론 그것도 인터뷰지만 서면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인터뷰 작업이 또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걸 또 녹취하고 어렵죠. 풀어내는 과정도 아마 포함이 되고. 근데 저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녹취하고 이런 걸 저도 좀 해본 사람인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운 점도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녹음한 걸 풀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좀 많이 힘들어요. 네. 오히려 MVP 유디얼이나 전자에서 김현준을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 싶었고, 근데 실은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따로 외주를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그게 힘든 걸 아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돼요. 예. 네. 그러시구나. 네. 그거 빼면은 다른 거는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녹취된 거를 이제 그러니까 녹음한 거를 풀어서 정리하는 건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그 녹음 들은 거를 텍스트화 시키는 그렇죠. 거는 왕도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전 지겹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지겹고 귀찮고 특히 대답을 빨리 한 분 같은 경우 여러 번 재차 들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책들 중에서 그 녹음 파일을 실은 안 푸르는 바람에 진행이 더딘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승호 작가의 책을 몇 권 좀 읽으면서 인터뷰의 매력, 그러니까 인터뷰 집인 거죠. 예. 그런 책들의 매력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승호 작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랄까 그 어떤 한 대상이 생기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걸 다 자기가 섭렵한 다음에 예. 하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인터뷰 작업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맞죠. SNS나 이런 데 보면 예. 우리나라 뭐 탑이니까요, 거의. 그렇죠. 네. 이제 그냥 작가로서만 쓰기만 하는 것과 직접 출판사를 또 운영하시고 해나가시는 것과는 또 매우 다를 것 같은데요. 출판사를 지금 해나가시면서 또 좋았던 순간과 또 어려운 점은 또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출판의 전반적인 과정에 다 개입해야 되니까요. 거의 예를 들어 거의 돈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뭐 인쇄라는 게 있고, 또 행정 처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보도 자료 제가 직접 써야 될 때가 있고, 일단은 멀티로 떠야 되니까 그게 좀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 사실상 제가 출판 대표지만 가령 인터뷰를 제가 하고 제가 정리하기 때문에 실은 저는 작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나오고 나면 실은 에너지 다 빠져요. 그래서 뒤에 작업에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케팅할 여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늘 아쉽죠. 책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책을 마케팅할 여력은 없다는 사실에 있어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고요. 즐거운 게 있다면 그러니까 작가로서 글만 쓸 때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책을 제작했다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영화도 영화 감독이랑 제작자랑 서로 기쁨의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건 제가 한 작가를 발굴해서 그 작가의 좋은 스토리를 끄집어냈다는 데서 오는 좀 쾌감 혹은 뿌듯함. 네.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좀 더 빛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출판사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또 어쨌든 거의 1인 출판으로 가시니까 모든 걸 거의 다 개입하셔야 되는 맞아요. 그런 거고 아까도 이제 신학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그 이후 이제 계속 지금도 이제 그 교회 그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제가 뭐 조금 뭐 특정 직업을 비교할 수 없지만 이제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주중에 하는 업무가 글쓰기나 책이 아니라 또 전혀 결이 다른 직업이었다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쓰기라는 것과 책을 만드는 것과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목회랑 좀 연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로를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구하는 출판의 가치 자체가 좀 거창하게 말하면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실은. 그게 실은 교회에서도 추구하는 가치관과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죠. 현재 잘 못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네.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힘들긴 하지만 결이 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크게 부담된다거나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좀 즐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 모든 일들을 약간 통합적으로 보시고 맞습니다. 계신 거네요. 예, 맞아요. 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직장 생활도 저도 따로 하면서 이 팟캐스트 뭐 또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제 어쨌든 저희가 또 가정도 또 건설해야 되는 또 아이가 셋이신데 한참 지금 막 쓱쓱 크고 있는 아이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단한 일상을 또 사시겠구나 또 싶어서. 네. 다행히 아내가 저의 어떤 이런 열망이나 제가 가는 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서 좀 그런 게 많이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 네. 아무튼 이 모든 역할들을 하려면 또 건강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건강도 잘 지키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건강까지 좋겠습니다. 책임져주는 팟캐스트. 남들 같지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가장들 화이팅입니다. 그럼요. 또 요즘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요. 예. 네. 그냥 뭐 이렇게 탈 없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참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정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예. 작가님 인생에서 지금 좀 가장 소중한 것 이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소중한 것 제가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자연스럽게 저의 막 꿈도 같이 생각하게 됐어요. 같이 둘 다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굳이 키워드로 말하면 존중.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존중인데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존중, 그 인격에 대한 존중,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이 절대 다수한테 매력적이진 않아도 저는 좀 저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을 쓰게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또 쓰게 되는 것 같고 실은 유디엘 선수가 그 당시에야 유명하지만 지금 상품 가치는 전혀 없는 선수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 선수가 선동열급도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그 선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 좀 귀하더라고요. 그 삶이. 그래서
저한테는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제일 강하게 떠오르는 것 같고요. 네. 연결해서 이제 작가로서의 좀 꿈을 생각해봤는데 구체적인 꿈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김연아 선수에 대한 책을 써보고 싶어요. 정말 네. 써보고 싶어요. 제가 그 플레이어도 그 선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워낙 뭐 진짜 큰 산이잖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예. 그렇죠. 정말 뭐 우리나라 팬들한테 너무나 즐거움을 줬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뭔가 또 미안함을 안겼던 우리가 괜히 미안해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반으로 한번 그러면 기획서를 써서 보내봐. 그 선수의 기획사로. 그래서 저는 한번 언젠가 김연아 선수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좀 작가로서의 꿈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어서 좀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도 예. 혹시 나중에 어쨌든 운동선수에 대한 또 책을 또 쓰시게 되면 예. 누구의 책을 쓰고 싶으시냐라고 진짜 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야, 근데 김연아 선수는 뭐 사실 레전드 아닙니까 사실? 너무 써보고 싶어요. 원래는 차범근 선수였는데요. 차범근 선수는 제가 쓰기가 좀 애매한 게 제가 그 선수의 현역 시절을 라이브로 본 게 아니라서 조금 공감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뭐 너무나 실시간으로 같이 가슴들을 봤으니까. 네. 그 밴쿠버에서 진짜 정말 뭐 살 떨리면서 진짜 봤거든요, 진짜 막 온 국민이 떨었잖아요. 네. 끝났을 때 같이 울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한번 그 선수에 대한 삶을 좀 담아보고 싶어요. 근데 확실히 김연아 선수는 뭐랄까요? 지금 은퇴 이후의 삶도 뭔가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여요. 네, 정말. 그래서 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사실은. 예, 그 말도 그 말씀도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되고. 예. 근데 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사람은 티가 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티가 안 나는 거죠. 맞아요. 좀 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달라요, 난 사람. 달라요, 진짜 달라요. 정말 멋진 꿈이신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쓰게 되면 또 한번 등장하겠습니다. 그 책을 들고. 그럼요. 그 책은 무조건 와주시면. 네. 김연아 선수랑 같이 올게요. 허락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예.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데를 섭외해야 될 것 같은데. 공개 토크로 해가지고 좋네요, 팬들을 좋네요. 불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작가님으로서 또 대표님으로서 출판사 대표님으로서 뭐 앞으로 계획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작가로서는 첫 번째로 계속 스포츠 선수에 대한 책을 1년에 한 권씩 쌓아가고 싶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최우삼 선수 책, 돌아가시 복싱 선수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저번에도 있고요. 한번 이야기해 주셨죠. 예.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이미 정해놓은 게 돌아가신 이양표 선수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예. 그렇게 한 명 한 명 스포츠 어떤 전기 에세이를 쌓아가고 싶고요. 그리고 출판사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의 이야기들을 좀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싶어요. 수치로 말하자면 1년에 5권씩은 내고 싶어요. 출판사로서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작가로서는 1년에 한 권, 뭐 많게는 2권, 그래도 최소한 1권씩은 한번 내보고 싶어요. 네. 그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빡세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하거든요. 책을 한 권 1년에 쓴다는 게 자체도 보통 일이 아니고 책을 또 직접 다 내시는 입장에서 1년에 5권이면 뭐 거의 2달에 한 번씩 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진짜 응원해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2번째 나와주신 건데 저희 또 청취자분들께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소감이나 또 인사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붉은 PD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어떤 갈증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책을 나름대로 가치관 속에 만들어 왔는데 이 본질적인 가치관을 물어봐준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피상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 책 많이 팔렸어? 뭐 이 선수 누구야? 실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적이 그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본질적인 질문을 주셔서 좀 힐링이 된 것 같아요. 번째로. 그리고 이제 다행이네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뭐 단 몇 명이라도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왜 소재용이 저렇게 좀 기억과 저기를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런 분들과 만나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일단 너무 개인적 힐링이 되고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너무 네, 재밌었고요. 예. 또 네,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금요일 책의 파지단은 또 작가이시자 또 출판사 대표님, 훈훈 출판사의 대표님이신 표재용 작가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희 금요일 책의 파지단은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것을 오늘 표재용 작가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